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입니다. 1월 4일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고요. 6일 만에 이제 1월 10일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비 고안 방안에 대한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 4일 발표된 내용이 이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다면은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대책이 발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알아보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드릴게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이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인, 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들 계속 이제 확대하겠다는 내용들 발표가 됐고, 최근 뭐 뉴스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정책을 통해서 발표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이제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제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을 제고해서 이제 중단 없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됐는데 이 내용 중에 좀 핵심되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도요. 패스트 트랙 정책이라고 해서 준공 30년이 지난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해 허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를 통해서 사업 시간을 이제 최대 3년 정도는 단축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이제 정비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간 신축 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래 보시면은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의 요건을 이제 걸림돌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다. 이 중에서 이제 3분의 2라고 하면은 이제 노후도가 67% 기준인데요. 이 노후도 기준을 60%로 좀 더 완화해서 어느 정도 재개발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밑에 이제 예제에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 뭐 접도율이라든지 뭐 호수 밀도라든지 이런 요건들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넓히고 지역을 넓히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래쪽에서도 노후도 요건을 67%에서 60%로 완화를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에서 20%까지는 포함이 가능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공유자 4분의 3 동의만 얻어도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것처럼 인정을 해서 좀 이제 동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소규모 정비 및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지역들도 좀 더 진입 장벽을 뭐 완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사업선을 개선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노후도 똑같이 67%에서 6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하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이 좀 여러 말들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건데, 역세권 개발이랑 저층주거지 개발, 중공업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도심 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지역들도 가능하게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고, 광역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이 부분도 이제 노후도 요건을 67%에서 50%까지 완화해서 사업 요건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들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이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게 예를 들어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고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갖고 이제 공급량을 증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보다는 이제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공급량 증가,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원시 취득세를 최대한 50%까지 감면을 해주겠다. 이제 뭐 시행사들 입장에 대해서 감면 혜택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다음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다양한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일단 구입 부담을 낮춰갖고 이제 예전에 많이 언급됐던 거 있잖아요. 소형 주택 같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 그런 내용과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들을 높이겠다는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요. 이제 조건도 있어요. 60제곱미터 이하고요.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대상주택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제곱, 수도권 6억 이하의 아파트 뺀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제 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 시에 한해서, 그러니까 최초 구입 시라는 게 이제 분양받는 거에 한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주택수를 제외해주면서 이제 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으로부터 세제 혜택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서요. 기존 보유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내용도 있습니다. 단 취득세는 3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혜택에 대해서는 25년 12월까지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취득세까지는 3년간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추후에 이제 연장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추가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이제 특례,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혜택은 미적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주택자가 비조정 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매입하게 됐을 때 기존대로라면 취득세가 8.4%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신축이고 이제 이 기간 안에 분양을 받는 물건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2주택이 있었고 주택수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1%대의 취득세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자면은 1세대 1주택 특례, 이제 양도세라든지 종부세에도 이제 미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원래 1세대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맞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은 없어진다는 소리고, 종부세도 12억 적용을 받던 내용도 이제 9억으로 낮춰진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등록 임대에 관한 내용인데, 소형 기축주택을 향후 2년간 구입,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24년 1월에서 25년 12월간에 이제 구입한 임대 등록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매입하게 됐을 때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신축과 구축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여기서 이제 살려주겠다는 것 같아요. 기주택, 기존에 있는 신축주택이 아닌 구축을 매입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임대보증 가입 여건에 이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이 부분 맨날 언급됐던 내용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빌라라든지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전세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임대보증 가입 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절실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경직적으로 적용해서 시세 반영에 애로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적극 반영돼서 이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좀 기다려 봐야지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정말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부분 한번 볼게요. 1사대책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1사대책 때는 이런 내용들 발표됐어요.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고요.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매수를 했을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 주택이 역전세로 힘들 경우에 그 임대사업자에 지켜야 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이제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LH에서 매입하겠다는 내용들, 그 내용하고도 이제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H에서 이제 협의 매수해서 조금 더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들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고요. 1사대책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신도시 등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 공공주택도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관한 부분들도요.
뭐 계속 늘리겠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부분도 이제 PF 대출 등 이제 뭐 유동성을 완화해서 자금 흐름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들, 이것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내용일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지방 사업 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이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이제 좀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사업자 부분 말고 구입자 부분을 보시면은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뭐 85제곱미터 미만의 이제 6억 이하 이제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이제 분양받았을 경우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좀 개선이 좀 많이,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내용 중에 예전에 이제 조특법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99조 2항에 보면은 분양받고 5년 내에는 이제 100% 세제에 관한 부분들의 모든 걸 다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과 양도시에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내용, 이 정도가 적용이 돼야지 이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좀 더 정책적으로도 좀 완화가 돼야, 더욱더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취득세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이런 부분들이 23년도에도 13대책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적용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개인 소형 주택 주택수 제외 부분과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 부분은 이제 시행령 부분들은 24년 5월 달 정도에 이제 개정될 거라고 이렇게 일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총선이 4월 달이고 이제 4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추진하겠다는 내용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취득세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년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조속히 좀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소형주택,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이제 빼줘야 된다. 그 부분과 주택임대사업자를 완화해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확대해서 좀 개선해갖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1사 대책보다는 확실히 이제 1월 10일 대책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유의 깊게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하지 않게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토부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그걸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만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런 정책들로 이제 많이 풀어주려고 하기도 하고, 이걸 잘 활용한다면은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 세종국토개발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정책들 관련해서 좀 빠르게 여러분 앞에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